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전국 광역시도를 아우르는 협의체이자 국민과 밀접하게 호흡하는 시도지사 모임이죠.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올해로 24살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인 만큼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임무 또한 아주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판을 바꿔 지방시대 대전환을 만들겠다. 무늬만 지방자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다른 각오로 직접 뛰는 분이 있습니다. 윤 정부 초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수장인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TJB 보도국장인 이재곤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 정부 초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여기에 또 만장일치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어느덧 석 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경북도지사 재선과 더불어서 중책을 맡아서 그야말로 24시간도 모자른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남다른 각오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한 30년 지나고 있는데요. 시도지사 뽑은 것도 95년도부터 했으니까 30년 다 돼가고. 그러나 무늬만 지방자치지 사실은 중앙집권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선거만 해놨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완전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완전히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각오를 남다르게 갖고 시작을 했는데 잘 될런지 네.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집권제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중앙에서 뭘 해줘야지 움직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지방에 동력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의장이시고 또 예. 시도지사 협의회장 또 국무총리가 공동 부의장이시고 예. 이렇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달 초에 열렸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서 두 번째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인 건데 이 협력회의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시절에 선봉장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은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 계세요. 누구보다 의미가 있고 또 뜻깊은데 그 느낌도 남다르시겠어요. 예. 제가 19대 국회의원 돼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그래 시도지사와 대통령과 회의를 수시로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대통령이 일하는데 지방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요청할 사항들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자리다. 이렇게 법안을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은 중앙에서 조금 난색을 표해가 통과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대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앙이 집중되고 특히 수도권이 집중돼서 한 군데서 발전을 하니까 온기가 지방에까지 미치리라 생각했는데 발전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한강의 기적 또 경제 10대 강국 이렇게 발전은 많이 되었는데 지방은 소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이 법안을 냈고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수장을 맡겨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총출동한 이번 협력회의에서 한층 더 분위기가 아주 활기를 띠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실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이제 네. 통상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들은 형식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합니다. 네. 그 반대도 거의 없고
뭐 대통령 회의 하는데 앞에서 반대하기를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 회의를 이번에 해보니까 시도지사들이 자기 현안, 자기 생각했던 일들을 막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자기 주어진 이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 또 만찬까지 같이 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라. 이래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첫 회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주제를 갖고 그거를 공론화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시도지사님들이 자기 지역 현안을 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2주가 되면은 자리를 계속 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날 때마다 막 뭐 해달라 보다는 지방 대학이 어렵잖아요. 지방 대학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공기관 이전을 어떻게 할 거냐, 지방 소멸 지역은 뭐를 지원해 줘야 될 거냐, 어떤 법을 바꿔야 되느냐, 이런 앞으로 공통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막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듣고 말씀하시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대담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죠.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말씀 중에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지방소멸이란 말 이제는 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의 단어로 통용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방의 위기 대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온 겁니까? 예,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뭐 이것이 통용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지방 소멸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방이 없어진다는 건 안 되는데 살기가 어려워진다. 또 인구가 줄어들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지지만 누군가는 와서 살 겁니다. 완전 소멸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느낌은 지방 소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지방 소멸은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이 65세 사람들보다 비율이 얼마냐냐 이걸 따지거든요. 따지는데 지금은 0.5 미만이면은 지방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89개가 해당되고 우리 경상북도는 23개가 있는데 16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 0.5에서 가까이 있는 걸 관심 지역이라는데 그게 관심이 또 두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북만 따지면은 포항이 1번 도시인데 포항이 0.55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자체도 지금 인구가 50만이 넘지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젊은 사람이 적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가감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명이 결혼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둘은 낳아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유지가 되려고 하면 2.1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저출생에 대해서는 자꾸 혼돈이 있는데 저출산이란 그 이제 한 여성이 1.3 한 명하고 0.3까지 내려가면은 저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지금 1명이 채 안 됩니다. 1명이. 중국도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인데 1명을 놓는데도 1년에 1,000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저출생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84년도에 이미 1.3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저출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저출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산하 제한 정책을 아니고 이걸 육성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래 저출산과 저출생의 차이. 그때도 1.3으로 내려갔지만 태어나는 인구는 70만이 넘었어요. 그렇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26만 명, 25만 명이 태어나니까 저출산 중에 또 저출생. 그래서 대한민국이 소멸지인데 시골 지역에 가면은 면 단위에 1년 내 울음소리 한 번도 안 납니다. 그런 지역이 면 단위에는 우리나라 거의 반 가까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이런데 지역은 더 심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국가가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짧게는 뭐 20년, 길게는 50년 넘게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블랙홀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 그리고 핵심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1966년도부터 이제 서울로 가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지방이 인구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는 조선이나 고려나 그 삼국시대나 조선 정확한 인구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도 그 인구 통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게 이름이 없고 등록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를 정확하게 낸 거는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49년도입니다. 49년도에 그때 2016만 명입니다. 인구가. 경상북도가 인구가 가장 많아서 321만 명. 그다음에 경남이 313만 명, 전라남도가 304만 명. 그다음에 전라북도, 경기도, 충청도 뭐 이래 돼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서울 인구는 144만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통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66년부터 서울로 가기 시작해 70년에 보니까 서울 인구와 경북 인구가 1등하는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수도권 완화를 하면 안 된다. 수도권은 더 이제부터는 개발 제한을 하겠다. 개발 제한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되고 돈도 많이 넣고 했는데도 계속 수도권을 온 이유가 수도권에 가야지 우선 제일 우리나라 교육이거든요. 교육, 문화, 예술,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게 다들 수도권에 집중돼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방을 살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을 20만 가구, 30만 가구 계속 짓고 GTX 같은 거 계속 놓고 네. 투자를 계속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표를 받는 사람은 수도권에 사람이 더 많고 표가 많잖아요. 그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블랙홀이 생긴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저는 이걸 서울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울로 가는 서울 1년에 대학을 졸업한 한강 이남에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졸업하고 또 서울로 갑니다. 네. 대학 때 가고 중고등학교 때 가고 그 이후에 또 졸업해서 또 가고 그리고 수도권에 젊은이 청년들이 한 60% 가까이 살고 그리고 지방에 가면 젊은이들이 없고 그래서 이 블랙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투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셨듯이 그 원인이 아무래도 그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할 곳이 없으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에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열쇠, 마법의 열쇠라고 해야 되나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1차 산업 때는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0%가 농업인의 자식이었습니다. 70%가. 그래서 농사 짓고 사니까 그 일자리였잖아요. 그런데 2차, 3차 산업 발전이 바뀌면서 전부 수도권에다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데 그 관련해서 반도체에 중요한 거는 반도체 학과를 만드는데 수도권에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15만 명 기른다 하면서도 수도권에 한 60% 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대기업을 과감하게 옮겨야 됩니다. 네. 대기업을 과감하게 옮겨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말하면은 사람이 없다. 네. 지방에 가면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SK 하이닉스가 130조를 투자해서 우리가 구미에 한번 해보자. 땅도 공짜로 주겠다. 사람도 이렇게 길러주겠다. 많은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 사람 구하기. 그 왜 사람이 젊은이들 다 수도권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랬는데 과감하게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그런데 자꾸 수도권에서 구하다 보니까 쉽잖아요. 수도권 사람 구하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들을 옮겨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옮기면은 그 땅 팔아가지고도 서울대학교 100만 평인데 2천만 하면 20조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지방에 큰 넓은 지역에 만들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는 그 공장이 돼야 됩니다. 벤처 기업하는 공장과
연구를 같이 하는 그래야 4차 산업혁명 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석화이 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지방대학교 합치고 그래 대학을 먼저 옮기고 여러 주도층을 옮겨야 돼요. 방송국 옮겨야 돼요. 방송국. 예. 이 지방 방송이 있지만은 네. KBS나 MBC나 공영방송들 왜 지방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여론이 지방에서 형성돼야 됩니다. 예. 그래 가감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 방송국 일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일자리 얘기와 더불어서 교육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요즘 이제 들어보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대학이 문을 닫는다 뭐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 전국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늘리면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격차가 더 커졌다. 예, 예. 이런 부분도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런 반도체 지적이십니다. 학과를 저들이 이제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대학들의 반도체과를 늘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반도체과 늘리는 게 준비가 많이 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수도권 대학은 특히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이미 준비가 많이 돼가 있고 지방에 거기 어렵다. 이 또 경쟁이 안 되고 반도체과도 서울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으로 가는데 가감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가감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런 것들도 똑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 예. 똑같이 한다는 자체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경쟁을 시키면은 운동장이 기울어져가 있는데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대해서는 가감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강간무소식입니다. 오히려 새 정부 들어서는 좀 후퇴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했잖아요. 했는데 효과는 조금은 있지만 이분들이 저도 혁신도시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거의 여기 와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 월에서 금까지 하고 금요일날 저녁 때면 다 올라갑니다. 월요일 아침에 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정주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그래서 큰 효과를 못 봤어요. 이것도 뭐 효과 보려면 상당한 세월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공공기관 이전했는 자체는 그 아주 지방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대통령께서도 한다고 이야기했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도 요청을 하고 하긴 하는데 더 가감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 공공기관만 오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 딸린 기업들이 와야 됩니다. 공공기관에 딸린 기업들도 올 수 있도록 오면은 특혜를 줘야 합니다. 법인세라든지 그 뭐 자기들 감면해 줄 거를 많이 감면해 주면 특혜를 주고 땅도 싸게 지원해 주고 그래야 기업들 옵니다. 기업은 장사가 돼야 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저들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도 더 가감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가 옮겨온다는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회도 사실상 그저번에 뭐 헌법 그게 불합치다 뭐 이래 됐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양 세종으로 왔는 거 국회까지 대통령 집무실까지 다 와야 완전한 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뉴욕처럼 금융이나 상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 충청도 이양 수도권을 만들려면 옳은 수도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도시로 만들고. 행정도시로 만들고 저는 그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도 5소경을 했어요. 소경 작은 서울, 작은 서울을 5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같은 지역을 한 5개, 4개나 5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충청도의 도시를 서울 하나 만들고 전라도를 합쳐서 그 서울을 하나 만들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또 합쳐가지고 서울 하나 만들고 대구, 경북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방 균형 발전이 될 겁니다. 네. 예. 그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천명했던 것처럼 공정한 접근성도 지역 발전의 핵심이다 이랬는데 지역 교통망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통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되면은 UAM이라 이래가지고 도시 간에 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면 쉽게 하면 드론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교통망도 중요하고 지금은 전철처럼 다니는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이주로 하면은 대구와 경북 내에 수도권처럼 전철이 다닐 수 있는 네. 그 전철은 노인들 다 무료로 타잖아요. 그 전철이 다녀야지 이동량이 많아야지 도시가 번성을 합니다. 정주 인구도 많아야 되지만 이동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망을 지역에도 촘촘히 깔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고속도로라든지 KTX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돼가 있거든요. 네. 그 지역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망들을 좀 갖춰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또 꼽히는 게 의료 시설이 열악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지역마다 의료시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작은 서울 만들듯이 거기에 중요한 것이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 이걸 다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이 지금 서울은 넘쳐나고요. 대구, 경북을 예를 들면은 대구와 경북이 같이 이용하다가 대구 따로 경북 따로 이래 하니까 경북은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밖에 안 되고 네. 서울은 3.6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와 경북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북대 상급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북은 대구에 한 5개 있는데 경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철망 같은 거 연결하면은 예. 굳이 경북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겠느냐. 경북도 중간쯤 되는 병원들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를 하면은 포항에 지금 4차 산업혁명 다음에 오는 게 5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 5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무병장수, 사람이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의사과학자를 길러내립니다. 의료 시설을 포함해서 필수 시설에 대한 예. 접근성 그게 이제 저는 교통망 이러면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거는 지방 내에서의 예. 교통 접근성이 중앙과 중요하네요. 지방의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이제 더 이상은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꽉 차 있고요. 이걸 잘 해놓으니까 병원을 다 서울로 갑니다. 아, 그래요. 병원을 다 서울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네끼리 잘 지낼 수 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4-5군데 작은 서울처럼 해서 여기에서 모든 시설이 할 수 있는 그래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 교통망과 거기 의료시설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정부가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라는 이제 초광수를 내놨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반색을 하지만 또 뭐 미분양 시장의 여러 가지 뭐 증가라든지 또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부동산 문제는 이제 이 수도권 문제지 지방은 부동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동 예천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332만 평 신도시를 만들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130만 평은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200만 평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벌써 그 이사 간 지가 7년 다 돼 가는데 누구가 집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분양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방에서 무슨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우리한테는 지금 피부에 와닿질 안 하고 단지 지방에서도 뭐 대구나 부산이나 대도시 이들은 그동안 부동산 열풍이 좀 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도 미분양이 제일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부산도 그럴 거고. 그래서 지방 도시들은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는 다르고 이거는 수도권 문제다. 그래서 생각되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낮춰준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세금 받아서 지방으로 교부세를 주는데 우리가 교부세가 적어질까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문제는 제일 큰 게 지금 부동산 종합 부동산세를 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낮춰주면은 세금이 적게 거치잖아요. 그 세금 거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지방 교부세로 내려주고 네. 있는데 부동산 교부세로 그걸 시군에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려주고 있는데 그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 아닙니까? 비상 걸렸고요. 예, 예. 그 사례는 그 2014년도에 취득세를 낮춰줬거든요. 네. 취득의 반을 깎아줬습니다. 4%를 2% 깎아줬는데 그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국회에서 하잖아요. 조세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받는 세금을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보조를 해줬는데 이번에도 지방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죠? 없죠, 없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거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서 이 액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 1년에 작년에 한 7.5조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 돈이 한 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하는 특별대담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에게 듣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줄곧 이 말씀을 해오셨더라고요. 지방시대의 시작은 무엇보다 지방분권 개헌이다. 헌법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낡은 법이 됐다. 지방분권이 글쎄 왜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지역 최일선 현장에서 몸소 느끼셨으니까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떻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만들어져서 제가 개헌특위 우리 당에 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겠느냐.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나 그 또 이원 집정부제나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 특히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우리처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가 보통 사례를 많이 드는데 미국의 대통령, 우리 대통령보다 훨씬 힘이 없습니다. 첫째로 예산권이 없습니다. 예산은 완전히 국회에서 짭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정부의 간섭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방 외교에만 강하지 나머지 분야는 국회가 또 강하고 지방정부가 강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만기칠랍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바꿀 게 많은데 그중에 지방이 어떻게 돼가 있느냐 보니까 재헌헌법부터 내려오는 게 지방은 딱 두 가지 조항밖에 없습니다. 헌법이 130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2개 조항만 지방에 돼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둔다, 지방의회를 둔다 이겁니다. 딱.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장한 거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그게 주로 국방 외교가 많습니다. 네. 나머지 일도 있겠지만 뭐 고속도로를 놓는다, 고속철도를 놓는 거를 지방정부에서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 하는 거고 대부분 일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방정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로 바꿔야 되고 헌법을 그것에 지방이라는 그런 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헌법에 기본법을 바꿔놔야 되지. 그래 안 하고는 우리 현 법대로 하면은 중앙 집권제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방 분권 이전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지역 간 격차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지역 간 격차 이거는 주로 이제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예, 예. 수도권 대 비수도권. 우리나라 수도권이 세계에서 가장 비대한 그런 나라입니다. 50% 이상이 한 곳에 모여 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더 이상 발전이 되겠느냐. 제가 서울에 갈 때마다 느낀 거는 지방에 있을 때 그렇게 쌩쌩 달리던 차가 서울 입구만 들어가면 차가 밀리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뭐 오래 살았습니다마는 네.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주 앞에 빠이 보이는데 가는데도 10분, 20분 걸리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는 뭐 오래된 문제지만 이게 50년 넘어 정책을 해도 지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을 기다리다가는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로 가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가서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삶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종족 보존 이런 근본 이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네. 그리고 자살률 세계 1등이고,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너무 밀집돼가 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또 수도권으로 가지 못한 청년들은 그 자체가 또 낙심이고 나고자 비슷하게 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는 지방 시대를 열어야 된다. 네. 지방도 수도권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우선에 대기업이 자꾸 일자리가 사람 찾기 좋다고 해가지고 수도권에만 자꾸 일자리를 만들면은 지방은 점점 황폐화됩니다. 네. 그래서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 서울의 교통 말씀하셨는데 상암동에 지금 방송국이 많잖아요. 예, 예. 제가 상암동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렇죠. 교통 완전히 막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안동에서 저 경주까지 예. 거의 200km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게 1시간 반 가잖아요. 160km, 170km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냥 아이고 나 대전 왔다. 이 정도입니다. 지역이 만족하는 지방 분권이 되기까지 사실 뭐 과제가 산적하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과 회장님께서 바라시는 지방 분권의 방향,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강한 의지가. 지방중앙협력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해도 대통령이 강한 의지가 없으면은 회의 참석이 하기 싫어질 겁니다. 왜? 자꾸 보채니까. 그렇죠. 가면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하고 국무회의 가면 보채니까 없습니다. 딱 안건 정해놨는 걸 방매그 두드리고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다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국무회의. 그런데 여기는 가면 제2국무회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면은 다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회의를 하는데 152번을 했더라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중에 특별히 외국 가고 이런 거 외에는 다 참석했습니다. 145번. 그래서 수출 관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 문제는 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네. 저도 몇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회의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새마을 회의도 꼭꼭 참석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마을도 제대로 되고 수출도 제대로 되고 그래서 의지를 안 보이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지방 분권이 되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방 분권이 되면은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시공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시공간 경쟁이 치열해서 특색이 있는 지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군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특색이 있는 지역으로 그러면 한류로 인해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한류를 완전히 꽃피울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지역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리 경상북도에 잘할 수 있는 한옥이 우리나라 제일 많고요. 한옥. 그다음 한식에 대한 조리법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이 거의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한식. 그다음에 그 한복 있잖아요. 한복 배를 만드는데 안동 삼배라든지 명주라든지 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다 있습니다. 한복의 재료가 한복.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한글 훈민정음. 훈민정음이 두 부가 발견됐는데 그게 다 경북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훈민정음. 요새는 하나 더 해가 한지.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는 한지가 우리 안동 문경에서 만드는 게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갑니다. 그건 왜 천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래 한지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류를 세계로 알리는 메타버스 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면은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 선언을 해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학자들, 관련 기업들을 많이 초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해놨더니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그 LA 밑에 뉴포트 비치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헐리우드가 있는 도시랍니다. 네. 그 시장님이 찾아왔더라고요. 메타버스 영화제를 하자. 왜? 자기가 메타버스 한류 때문에 한국 가서 만들으려고 봤더니 메타버스 수도가 있더라 이게요. 그게 우리 경상북도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MOU를 하고 영화를 만들기로 메타버스 영화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와 같이 한류를 띄우는 일들을 정말 한류 때문에 대한민국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앞장서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분권위원회하고 균형위원회가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문위원회 성격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있습니다. 이 지방시대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야 정말 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요청을 행정위원회로 바꾸고 네. 행정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부총리 정도의 격상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된다. 그 뭐 힘이 있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20조를 딱 넣어주면은 그 돈 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이 법률로 제정을 들어가면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네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자문기구와 이제 행정위원회를 하면은 또 여야 공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행정위원회 들어가면은 그것도 반대가 있고 이래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 형식으로 가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지금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도지사로서의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예. 처음에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선에 성공을 하셨고 지금 이제 100일 정도 100일, 그렇죠? 예. 누구보다도 현장을 중심으로 하시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도정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뭘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10대 강국, 10대 경제 대국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저출산 세계 1등이고 그다음에 해일 조선이라고 하고 이 왜 이래 됐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지방시대. 지방이 서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 그럼 어떻게 만들래요? 그래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네덜란드에 가보면요. 일반 국민 소득이 5만 5천 불인데 농사 짓는 농민은 8만 불입니다. 왜 농민이 더 잘 사느냐? 내 재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도시 근로자는 몸띠 하나로 먹고 사는데 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일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 대전환. 네덜란드는 개인이 32헥타 정도 농사를 짓고요. 우리나라는 1.5헥타입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 분들이 땅을 팔아가면 절대 안 팝니다. 그래서 주주를 만들어서 여기에 농업이 첨단 과학 산업입니다. 첨단 과학을 입히고 그다음에 농촌은 살기 좋은 힐링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첨단 과학 이 기술자들을 그래 쉽게 하면 서울공대 IT 졸업생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카이스트 출신들이 와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리온실 같은 거 만들어서 정말 소득 많이 올리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사 짓는 사람들을 주주를 만들면 소득이 2배 이상 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농업 대전환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라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 그 다음에 포항 의과대학 의사과학자를 길러서 5차 산업을 빨리 땡겨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과학자 자꾸 숫자를 내면 반대하는데 결국은 의사과학자 안 만들면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으로 간 밖으로 갑니다. 네. 간 밖으로. 5차 산업을 땡기기 위해서는 그런 지방에서도 의사과학자를 기르고 4차 산업의 기술을 키우고 대학에서 지방대학을 살리지 않으면 지역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 지식산업 시대입니다. 지방대학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경북과 대구의 불협화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도로 돌아가야 된다. 앞에 도는 이제 경상북도를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경북과 대구의 이제 행정 통합을 의미하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제동을 거셨을 거고요. 예, 혹시 그 이후에도 홍 시장과 뭐 만나시거나 접촉하신 적이 있는지 또 지금 대구와 경북 간의 이런 협력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해서 앞에 시장님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하면은 결국 나중 가면은 몫이 하나로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주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로 뭐 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몫이 하나 되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자.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소경이 있듯이 충청도, 전라도, 부울경, TK 500만 단위로 엮는 게 좋겠다. 이거를 중앙에 요청을 해놨고요. 이미 대구 경북 통합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으로 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좋겠다. 프랑스가 그래 바꿨습니다. 네. 프랑스가 22개 레지옹이 있는데 13개로 그 6,500만이거든요. 13개 딱 500만 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래 굉장히 효율적이고 균형 발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진을 했고요. 우리도 그래 하자 요청을 해놨는데 자꾸 홍 시장님하고 저하고 관계를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으니까 불협화음이 없고 누구는 뭐 그걸 무협화합이고 그러니까 그건 없는데 홍 시장님은 뛰어난 정치인이고요. 또 경륜이 높고 그래서 제가 뭐 다툰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왜? 대구라는 지역을 국회의원 뭐 했지만은 자세히 잘 모르잖아, 아직. 그래서 대구 경북을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은 안 될 것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 또 선배님이고 그 대통령 후보할 때 제가 사무총장 했고 또 당 대표할 때 제가 최고위원 했고요.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다투고 뭐 그런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잘 힘을 합치고 배워야 됩니다, 사실. 아니 근데 반면에 이제 그 경북하고 전남하고는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뭐 지역 간 벽 허물고 상생 화합 무대를 연출하셨는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전남도지사 김영록 지사는 제가 지방 살리기 포럼 할 때 국회에서 공동 회장을 했고요. 또 동서화합 포럼도 같이 했고 그리고 또 나이도 같고 또 국회에서도 아주 친구로 친하게 지냈고요. 그걸 떠나서 그 앞에도 전남하고 경북은 자매 결혼 맺어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전남하고 경북이 예술제도 같이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호남이 다툴 시간이 아니다. 과거에 영호남이 다투는 것은 영호남 인구가 거의 60%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수도권에 가서 뭘 하려하다 보니까 영남하고 호남이다 보니까 다퉜는데 지금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서로 죽게 생겼는데 다 소멸지역으로 다 가고 있고 또 수도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국회도 거의 수도권이 반이 돼가는 그런 현상에 그 없는 집의 형제들은 아주 우애가 좋습니다. 그 재벌집 형제들은 우애가 좋기 어렵습니다.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없는 집들이 돼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도 힘드는데 그래서 우애 있게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 여의도에 계셨을 때부터 지방 살리기에 앞장서 오셨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21대 국회의 지역 정책, 균형 발전에 대한 노력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국회의원들께서는 지방 국회의원들은 특히 지역에 자기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 거냐 많은 정책들을 내는데요. 결국은 이 법을 바꿔야 되고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하면은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이 숫자가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토론을 더 많이 하고 지역이 정말로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전기요금 차등제를 법안을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지역에 만드는 지역은 좀 싸게 써야 될 거 아니냐.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기차도 서울서 타면은 대전과 대구와 부산에 가면 가까이 가는 사람 좀 싸잖아요. 네. 전기도 멀리 가면 비싸면 송전료가. 가까이 가는 사람 좀 싸게 써요. 그래 기업들이 올 거 아니냐. 앞으로 4차 산업이면 전기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도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대학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조금 힘든 나라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대학에 오면은 그 부모를 초대하는 부모가 노동력을 대해서 이 학생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요새 유학 오면 돈 벌러 오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도망 안 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우수한 아들이 와서 공부하고 박사과정 마치고 취업하고 있으면 이민을 받아주고 이런 비자 권한을 지방에 달라. 시도지사가 더 잘하니까. 네. 그러면 시도지사가 현장에 가서 제가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을 그 정부와 지방 정부와 협의해서 받아서 부모도 노동력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는 이런 제도를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법들을 그 수도권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상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득을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이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된다. 답답한 사람이 샘팝니다 원래. 네. 그 도지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도지사님보다는 저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경력이 굉장히 다채로우세요. 예. 수학 선생님을 하셨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계셨고, 예. 경북 정무부지사 하셨고, 삼선 국회의원 하셨고, 그리고 경북 도지사 재선하셨어요. 예. 정말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고 계신데, 예. 그럼 앞으로 회장님의 최종 꿈은 뭡니까? 지금 제가 뭐 5번째 이래 자리를 바꿨는데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중에 제가 어느 게 제일 좋더노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자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예. 5년간 했는데요. 수학 선생님 5년 했는데 제자들이 많이 오고 예. 또 국회의원하고 도지사가 어느 게 더 낫나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도지사 도지사 나름대로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욕은 좀 덜 얻어먹는 게 도지사 같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욕 얻어먹습니다. 국회는. 예. 그런데 도지사는 그래도 집행을 하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욕을 좀 덜 얻어먹는 것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할 거냐. 저는 사람이 뭐 현재 있는 자리에서 무엇인가 저는 최선을 다했다. 그 자리 열심히 했지. 다음에 내가 뭘 꼭 해보겠다. 그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까지 도지사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재선한지 뭘 하겠다고 나서면은 네 일이라 잘해라 이할 거니까 제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하고 무엇이든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내 능력껏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제 16대 이철우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이런 사람이었다. 어떤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예. 사람이 제일 좋은 게 덕장입니다. 덕장. 그 인간이 괜찮더라. 자기 업무 하는데도 인간적으로 하고 정말 그 따뜻했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하면은 능력이 있었지, 일 잘했지. 그거 좋겠죠. 앞으로 계획도 덧붙여서 좀 얘기 같이 해주시겠어요? 능력이 있었지. 저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남북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은 인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유태인이 1,500만이거든요. 한국 사람은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유태인은 세계에 나가면은 자기들끼리 잘 뭉치고 그 태어나지도 않은데 그 나라 군대를 가잖아요. 예. 수천 년 가보지도 않은 나라 군대를 갑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나라 만들어요.
한국의 군대로 올 수 있고 어느 나라 살든 간에 한국 문화를 지킬 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을 통해서 세계 영원히 리드해가는 그런 한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1시간 가까이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하실 얘기는 다 하신 겁니까? 며칠만 해도 많이 남겠죠. 이재곤 기자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예. 소감이랄까요? 더 못한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철호 지사께서는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알고 네. 있고 오늘 대담 나눠보니까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방과 중앙이 발전하려면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회장님의 그 소통 능력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지방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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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시대를 열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이 꽉 찬 지방 시대를 열어주시길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권 기자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국 9개 민영 방송이 함께한 특별 대담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에게 듣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환절기 독감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